Deserve All 2026 웹3 네오뱅크, 안녕하십니까? 귀중한 시간을 내어 자리를 빛내주신 네빙 여러분, 그리고 다음 세대의 금융을 함께 그려나갈 업계 리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쇼케이스의 사회를 맡은 DSRB 프로덕트 팀 PO 서지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존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넘어 글로벌 유동성이 보다 생산적이고 사회적 가치가 높은 곳으로 흐를 수 있도록 DSRB가 그리는 미래금융 인프라의 모습을 담은 쇼케이스를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상적인 탈중앙화에 대한 것들은 조금은 접어두고 이 네트워크가 탈중앙화라는 어떤 특성에 의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 믿고 쓸 수 있다 라는 메시지를 위해서 탈중앙화가 되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탈중앙화에 너무 몰입하기보다는 체인의 영속성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사회적 변화 중에서 현재 가장 파워풀하게 사용되는 곳이 이제 금융권인 것 같아요, 블록체인. 근데 어떻게 보면 기술을 하는 입장에서 블록체인은 멈추지 않는 데이터 저장소잖아요. 거기에 지금 그 데이터 쪽에 레저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금융 원장이 들어가서 이 돈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건데, 그런 쪽 측면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킬러 앱들, 그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발굴돼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Deserve All 2026 웹3 네오뱅크 행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글로벌 유동성을 보다 촘촘하게 연결하고 전 세계 모두에게 다음 세대 금융의 혜택을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도 노력하고 있는 팀 DSRB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서병유입니다. 저는 90년대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생긴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서 이 비디오 테이프로 영화도 보고 프로레슬링도 보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광화문에서 열렸던 BTS 컴백 콘서트,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동시에 시청을 했죠.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정보와 콘텐츠의 유통 방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콘텐츠를 미국,
유럽, 남미, 아프리카 어디에서든 거의 동시에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정보의 전송 비용은 거의 공짜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금융은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돈이 가는 데는 이틀, 3일의 시간이 걸리고 평균적으로 송금 수수료도 6%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스마트폰으로 이메일도 보내고 유튜브도 보고 은행 앱을 켜서 돈도 보냅니다. 겉으로는 다 같은 디지털 경험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왜 정보는 실시간으로 거의 무료로 움직이는데 돈은 여전히 느리고 비싸게 움직일까요? 이 우리가 쓰고 있는 금융의 백엔드는 여전히 수십 년에 걸쳐 만들어진 거대한 폐쇄망 기반의 인프라 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은 안정적이지만 동시에 매우 복잡하고 비싸고 무겁습니다. 말하자면 거대한 캐펙스와 오펙스를 짊어지고 있는 시스템이죠.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카드 결제망, 글로벌 송금망, 은행 간 결제망 모두 거대한 데이터 센터와 전용망을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비자 카드의 시스템입니다. 비자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미국 동부와 서부, 영국, 싱가포르 등 여러 지역의 데이터 센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와 회원사 간에는 폐쇄망, 즉 그들의 전용망과 보안 회선으로 연결되고 있죠. 그러면은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우리는 비싼 수수료를 내고 비자나 스위프트가 만든 망을 써야 될까요? 인터넷 위에서 돈을 이메일 보내듯이 보낼 수는 없을까요? 이런 의문을 가진 것은 저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인터넷이 생기고 나서 수십 년간 많은 사람들은 인터넷 위에서 돈을 보내려는 시도를 해왔는데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메일을 보내면 보낸 메일 안에 내일이 남지 않습니까? 계좌에서 돈을 보냈는데 계좌에 그대로 돈이 남았다. 커다란 문제겠죠. 이것을 이중지불 문제라고 부릅니다. 더블 스펜딩 프로블럼. 인터넷이 생긴 이후 수십 년간 아무도 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2008년 10월의 어느 날 이 문제를 풀기에 노력하던 암호학자들의 커뮤니티에 한 통의 이메일이 날아듭니다. 내가 이 문제를 풀었다 라고 하면서 하나의 첨부 문서가 9페이지짜리 문서가 첨부되어 있는데요. 문서의 제목은 비트코인 피어투피어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비트코인 백서의 제목입니다. 이 문서에 담긴 블록체인의 아이디어는 어떻게 보면 간단한데요. 비자나 스위프트가 쓰고 있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 대신 누구나 원하면 이 정보를 다운받고 참여해서 검증할 수 있는 분산 원장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죠. 하나의 중앙 서버가 모든 거래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분산된 수많은 노드가 같은 정보를 함께 보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담긴 데이터를 누가 검증하나요? 누가 이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느냐이죠.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이 안에 담긴 모든 정보는 암호화되어 보호되고요. 여러 거래를 하나의 블록으로 만들고 블록과 블록을 연결해서 체인으로 만듭니다. 이 중에 하나의 숫자만 달라지더라도 이 체인은 끊어지게 되죠. 그래서 사후적으로 이 정보를 위변조하거나 해킹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비트코인은 이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권한을 노드라고 하는 특정 값을 가장 빨리 찾아내는 컴퓨팅 파워를 투입해서 가장 빨리 찾아내는 그 참여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 한 번씩 들어보셨죠? 비트코인이 너무 많은 전기를 쓰고 있어. 비효율적이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타난 이더리움 그리고 최근에 나타난 대부분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들은 이 네트워크 위에 특정한 자산, 이더리움이면 이더, 자산을 스테이킹, 맡겨두고 그 규모에 비례해서 검증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지도 안에 DSRV를 보실 수 있는데요. DSRV는 이더리움 생태계 안에서 세계 9위, 아시아 1위 검증 권한을 가지고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의 거래 기록을 검증하는 밸리데이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더리움 블록이 12초에 하나씩 생성되는데요. 100개 중에 하나는 DSRV에서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블록체인은 인터넷 위에서, 폐쇄망이 아니라 인터넷 외에서 전 세계로 실시간으로 돈을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훨씬 수수료가 싸지겠죠. 그런데 블록체인의 장점은 단순히 낮은 수수료만이 아닙니다.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금융 시스템입니다. 자, A은행에서 B은행으로 돈을 보내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은행 앱에 들어가서 송금 버튼을 누르는 행위는 지급입니다. 이게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의 정의거든요. 이 송금 버튼을 눌렀을 때는 A은행의 서버에만 이 기록이 저장됩니다. 밤 12시가 되어서 우리가 은행 앱을 켰을 때 서버 점검 시간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게 되는 순간 A은행과 B은행은 서로의 거래 기록을 대조해서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상기합니다. 이 단계가 청산입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야 A은행과 B은행은 한국은행에 연결되어 있는 당좌 계정 사이에서 실제로 돈을 보내서 이 채권 채무 관계를 처리합니다. 이게 결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결제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지만 이 뒷단에는 이렇게 여러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왜 카드를 썼는데 상점 주인은 이틀 후에 돈을 받으시고 주식을 팔았는데 내 계좌에는 이틀 후에 돈이 들어올까?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금융 시스템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블록체인은 블록이 생성되고 나면 이 모든 단계, 지급, 청산, 결제가 하나의 단계로 완결됩니다. 이런 블록체인의 장점은 글로벌로 가면 훨씬 더 극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스위프트망을 통한 해외 결제를 보시겠습니다. 한국의 은행, 한국의 외환은행, 해외의 외환은행, 상대방의 은행, 여러 중개인이 개입되고 그들도 수수료가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지급, 청산, 결제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결과 6%대의 거래 수수료와 이틀, 3일씩 걸리는 거래 완결 기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해외 송금을 생각해 볼까요? 이메일과 같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보내든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 보내든 이메일은 실시간 인터넷 위에서 이동합니다.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위에서 전 세계를 실시간으로 연결합니다. 휴일도 영업 시간도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스마트폰 안에 디지털 월렛을 통해서 24시간 365일 가치를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블록체인 기술을 암호화 기술을 통해 인터넷망을 금융망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다 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더리움, 솔라나, 아발란체, 베이스 등 이 수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각자가 각자의 방식으로, 기술로 전 세계로 가치를 이동시켜 주고 있습니다. 누구는 더 나은 보안성, 누구는 더 낮은 수수료, 누구는 더 빠른 처리 속도, 더 높은 확장성을 내세우고 있죠. 그리고 이 수많은 네트워크들은 각각의 네트워크가 파편화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이제 체인에서 체인으로 서로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크로스체인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다 아실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서클은 CCTP라는 자체 크로스체인 기술을 통해서 20개가 넘는 네트워크 위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USDC를 발행하고 유통시켜주고 있습니다. 인터넷 위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다음 세대의 금융 인프라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블록체인 위에서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한다는 것,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는 금융 산업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골드만삭스, 모두가 아는 글로벌 금융 기업이죠. 골드만삭스의 작년 매출이 84조 원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골드만삭스는 전 세계에 4만 명이 넘는 임직원을 고용하고 있거든요. 직원 1인당 매출은 18억 원, 상당히 큰 매출이네요. 이쪽을 보시겠습니다. 테더, 전 세계 1위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사실은 재작년보다 많이 줄어든 거거든요. 하지만 7조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직원 수는 150명. 직원 1인당 매출이 480억이네요.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보실까요? 하이퍼리퀴드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블록체인 네트워크이지만 이외에서 송금 결제뿐만이 아니라 토큰화된 자산을 거래하고 파생 상품 거래까지 지원하는 새로운 프로토콜입니다. 11명의 엔지니어 팀입니다. 작년 매출이 1조 원이 훨씬 넘네요. 직원 1인당 매출이 1,100억 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겨나는 걸까요? 우리가 매일 쓰는 은행 서비스. 은행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멋진 영업점, 그 안에서 정장을 입은 은행원, 거기서 받게 되는 금융 서비스. 좋습니다. 너무 좋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한 설비 투자와 캐펙스, 오펙스가 필요한 것이죠. 인터넷 은행 어떨까요? 인터넷 은행은 영업점을 온라인으로 옮김으로써 어마어마한 효율성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백단에는 여전히 똑같은 IT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IT 관점에서는 여전히 무겁고 복잡한 인프라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퍼리퀴드나 테더처럼 온체인위에서 다음 세대의 은행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건 저희만의 상상이 아닙니다. 누군지 아시죠? 피터 틸. 페이팔과 팔란티어의 창업자 피터 틸이 투자한 에레보르 뱅크입니다. 미국의 에레보르 뱅크는 창업 1년 만에 현재 기업 가치가 6조 원에 달하고 있고요. 트럼프 2기 행정부 최초로 은행 인가를 받았습니다. 에레보르 뱅크는 몇 년 전 파산한 실리콘밸리 뱅크를 계승하겠다라는 비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이 다음 세대 패권을 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AI, 로보틱스, 방위산업, 우주산업 이런 첨단 산업 분야에 빠르게 효율적으로 자금을 공급해야 된다. 그런데 과거의 시스템은 너무 느려, 비효율적이야 라고 하면서 은행 시스템을 처음부터 스테이블 코인 기반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비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DSRV는 사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고 싶은데요. 에레보르 뱅크가 미국 내에서 산업 섹터 간의 자금 불균형을 문제로 봤다면 저희는 글로벌 단위에서 자금이 충분히 유동성 있게 움직이지 못하는 선진국은 왜 자금이 풍부한데 개발도상국은 가장 자금이 필요한 그들은 충분한 유동성의 혜택을 보고 있지 못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웹3 네오뱅크 전 세계에서 온체인 위에서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금융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은행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 꿈을 위해서 DSRV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검증하는 글로벌 탑10 밸리데이터까지 성장을 했고요.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커스터디, 한국 정부로부터 라이센스도 취득을 했고요. 현재는 월드뱅크와 함께 아프리카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다음 세대의 금융 인프라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블록체인 위에 거래 기록을 검증하기 위해 스테이킹하고 있는 자산은 4조 원이 넘고요. 160군데가 넘는 클라이언트를 전 세계에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 꿈에 동참해 주시는 분들은 글로벌에도 많이 계십니다. 얼마 전 저희가 서클과 파트너십을 맺고 서클민트 어카운트를 발급하던데요. 서클민트를 통해서 USDC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온오프 램프 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를 획득을 했습니다. SBI와는 한국과 일본 간 국경 간 결제 실험을 하고 있고요. 싱가포르의 스트레이츠 X와는 이미 한국과 싱가포르 간 국경 간 송금 POC를 끝냈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도 와주셨지만 많은 금융사들과 POC를 진행하고 있고 훌륭한 주주분들과 투자사도 모시고 있습니다. 또한 이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DSRV는 여러 멤버들을 전 세계로 파견하고 있는데요. 먼저 미국 뉴욕에 나가 있는 DSRV의 공동 대표이자 창업자 김지윤 대표를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DSRB 김지훈입니다. 먼저 귀한 시간 내셔서 Deserve All 2026 행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세계금융의 심장, 뉴욕에 와 있습니다. 웹3 네오뱅크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곳에서 대형 금융사, 웹3 재단, 크립토 펀드들과 글로벌 사업 협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세계에서 자본시장이 가장 발달한 미국이 오히려 가장 빠르게, 가장 진지하게, 가장 확실하게 온체인 금융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블랙록은 미국 국제 토큰화 펀드 비드를 탈중앙화 거래소 유니스왑에 상장했습니다. 월가 최대 자산 운용사가 웹3를 공식적인 금융 인프라로 인정한 것입니다. 코인베이스는 레이어 2 체인 베이스를 통해 낮은 수수료와 빠른 거래 속도를 제공하며 국채,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의 발행과 거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에브리띵 익스체인지를 내세우며 주식, 선물, 예측 시장, 파생 상품까지 모든 자산을 거래하는 슈퍼앱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로빈후드 역시 자체 체인을 통해 주식 거래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주식을 토큰화하여 실시간 결제, 24시간 거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경 없는 온체인 증권거래소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DSRV는 이곳 미국에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DSRV USA는 단순한 지사가 아닙니다. 글로벌 금융의 중심에서 웹3 네오뱅크 전략을 직접 실행하기 위한 전진기지입니다. 월가의 금융기관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실리콘밸리 최고의 크립토 투자사 및 웹3 재단들과 신사업을 공동으로 개발하며 미국 자본시장의 온체인 전환 흐름 위에서 DSRV의 기술과 제품으로 글로벌 시장에 본격적으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자본시장이 가장 발달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동성이 풍부한 미국은 이미 온체인 금융 위로 이동하면서 글로벌 유동성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동시킬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온체인 위로 올라간다고 해서 지구 반대편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저희는 여기에서 한 가지 병목을 발견했는데요. 이 지구 반대편, 정말 금융의 혜택이 필요한 중남미, 아프리카, 동남아 이 개발도상국에는 충분히 온체인 금융의 혜택이 전달되기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디나 월렛, 계좌와 같은 혹은 신용 데이터와 같은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금융 인프라가 부족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마치 팔란티어가 아프가니스탄에 엔지니어를 파견하듯 아프리카, 정말 GDP도 정말 낮고 열악한 환경의 마다가스카르에 저희 엔지니어들을 파견해서 이 문제를 같이 풀었는데요. 저희 최용 테크리드를 모시고 마다가스카르에서 금융 인프라를 원점에서부터 재설계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DSRV의 최용입니다. DSRV는 현재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서 월드뱅크와 함께 블록체인 기반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금융 접근성이 저하된 환경에서 금융 인프라를 설계하는 소중한 프로젝트입니다. DSRV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리고 또 이 구조가 더 큰 금융 인프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다가스카르는 농촌 비중이 높고 인터넷 연결성은 저하되며 금융 접근성도 낮은 나라입니다. 신분증 보유율은 약 70%, 계좌 보유율은 10에서 20% 수준입니다.
또한 스마트폰 보급률은 20%, 투지폰까지 포함해도 50%이고 모바일 머니가 주요 결제 수단입니다. 모바일 머니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통신사 부스에 줄을 서서 현금으로 결제를 하게 되며 이 결제한 내용을 바탕으로 투지폰의 SMS와 비슷한 인터페이스를 가진 걸로 송금 또는 결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기존 농업 바우처는 종이 기반으로 운영되었고 남용, 오용, 추적 불가, 긴 정상 기간 등 여러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DSIV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인프라와 현재 환경에 맞는 솔루션을 설계하였습니다. 먼저 지문인식과 같은 생체 인증을 통해 신원 인증을 하였고 NFC 카드를 통해 이중지불 방지와 오프라인 결제 대응을 하였습니다. 계좌가 없는 농민들을 위해 블록체인 지갑을 생성하여 바우처를 지급해주고 모든 결제 이력은 블록체인에 올라가 투명성과 불변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결제 내용을 바탕으로 정상과 감사 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설계한 솔루션이 마다가스카르에서 잘 동작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 DSIV는 수차례 마다가스카르에 방문하며 인터넷 연결성, 통신 환경 점검, 그리고 오프라인 결제를 위해 스타링크 활용까지 하였습니다. 다양한 블록체인을 테스트하며 마다가스카르 환경에 어떤 네트워크가 적합한지 테스트를 하였고 또 밸리데이터로서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서 블록 생성까지 완료했습니다. 설계 및 테스트가 완료된 후 농민들을 직접 만나며 이제 현장에서 최종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그 결과 마다가스카르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수행되었고 현재 아프리카에서 확장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DSIV가 꿈꾸던 블록체인을 통한 금융 인프라가 실제 마다가스카르에서 어떤 임팩트를 주는지 느낄 수 있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다가스카르 프로젝트 현장에 계신 정호성님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사업실장 정호성입니다.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서 농민을 대상으로 한 블록체인 기반 어그리 바우처, 농업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마다가스카르의 농민들을 위해서 종이 바우처 이후에 그 단점들을 개선하고자 월드뱅크에서 수주한 프로젝트입니다. 네, 저희 파일럿 운영 지역은 크게 두 지역입니다. 각각 지역에는 농업 상점 2군데를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각 지역에는 농업 에이전트 2군데, 파머 서포트 센터 각 1군데를 세팅을 해서 농민들이 바우처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등록부터 구매 이용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파머 서포트 센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 관리를 했습니다. 또한 파일럿 기간인 3월 말 이전에 2주 전부터 농민들을 교육 장소에서 만나 철저히 준비된 튜토리얼 프로그램을 가지고 반복해서 이렇게 저희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더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국민에 대해서 그 정보 등록을 진행하게 되고 정보 등록을 마치면 농민에 대한 인증을 여러 가지 팩터, 멀티팩터로 인증을 하게 됩니다. 청 절차가 끝나면 저희는 바우처에 15만 아리아리, 한국 돈으로 5만 4천 원 정도의 바우처 충전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5만 4천 원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농부의 한 달 소득과 맞먹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통해서 농부는 사고자 하는 지원 농업 상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원 상품에는 비료, 씨앗, 살충제, 농기구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DSRV의 비전 자체가 언뱅크드, 언더서브드를 위한 디지털 금융, 웹3 뱅킹을 보급하고 확산시키는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어그리 바우처 자체가 이 마다가스카르의 금융 서비스를 농민들,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이 바우처를 사용을 하게 되면 사용 이력, 구매 이력 이런 부분들이 대한신용정보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1년에서 2년 정도 축적이 되게 되면 이 나라의 굉장히 열악한 마이크로 파이낸스 연간 이율이 40%에서 50% 정도 되는데요. 저희는 그거를 절반 정도 수준의 농민들에게 제공을 해서 수확기에 맞춰서 이 정산할 수 있고 파종기에는 한도를 늘려서 그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BNPL 서비스, 소액 신용금융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주 안정화된 서비스를 언뱅크드 아프리카 지역에 보급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선도자로 DSRV가 먼저 기반을 내리고 거기에서 비전을 찾아서 저희가 회사에도 기여를 하고 대한민국의 독일을 선양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담당하고 싶습니다. 한국에 돌아가서 건강하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정호성 실장님 지금 사실 마다가스카르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고 계십니다. 비행기 이디오피아에서 갈아탄 단 20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저도 작년 2월에 마다가스카르 갔었는데요. 저희가 작년 8월에 월드뱅크 프로젝트 선정이 돼서 파일럿 프로그램은 한 100만 US 달러 정도 규모였고 이번에 성공적으로 잘 끝나서 하반기에 좀 확장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오셨다가 한 달 준비하셔서 다시 가셔야 됩니다. 근데 가보니까 정말 저희가 저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다는 게 정말 가슴 뿌듯하더라고요. 같은 감정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저분들 중에 정말 많은 수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이디 그리고 계좌, 월렛을 가져보셨거든요. 처음으로 금융의 혜택을 받게 되셨는데 그렇다면은 이미 금융을 혜택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 한국에 있는 금융기관, 금융소비자들은 어떻게 다음 세대 온체인 금융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 그 설명을 DSRV의 CEO 정지은 이사님을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DSRV COO 정지윤입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온체인 금융 비즈니스는 금융의 문법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누구나 직접 신뢰를 검증할 수 있고 국경의 한계를 넘어 프로그래밍 가능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체인 금융은 여전히 일부 기업들만의 사업 영역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금융은 온체인 금융 인프라 구축이라는 새로운 과제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DSRV가 그 과제에 대한 해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온체인 금융에서는 돈과 자산이 데이터처럼 움직입니다. 자산은 토큰화되고 결제와 정산은 실시간으로 연결되며 금융상품은 프로그래밍 가능한 형태로 재구성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은 24시간 결제 처리와 더 높은 투명성과 가시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금융의 운영 방식도 기존과는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진 운영 방식에 맞는 새로운 운영체제, OS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많은 금융기관들은 같은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금융기관이 앱에 지갑을 하나 연동하려고 해도 사실은 노드 운영, 지갑 인프라 구축, 키 관리, 보안, 그리고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까지 신경 써야 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금융기관이 직접 구축하거나 해결하기에는 기술적 복잡도도 높고 24시간 운영 리스크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별 기능 몇 개를 조합하는 방식의 제품이 아닙니다. 금융사가 오롯이 온체인 금융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새로운 OS 레이어가 필요합니다. DSR 포털은 온체인 금융을 위한
엔드-투-엔드 인프라 플랫폼입니다. 지갑 인프라, 토크나이제이션, 커스터디와 키 관리, 스테이블코인 결제, 그리고 노드 운영, 그리고 나아가 기존 금융 시스템과 연결되는 심리스한 API 연동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금융사는 복잡한 인프라를 직접 구축하지 않아도 더 쉽고 빠르게, 더 안전하게 온체인 금융 비즈니스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것은 DSRB 포털 안에서 하나의 자산이 발행되고 보관되고 운영되고 결제되는 일련의 과정을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의 일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금융 앱으로 언제 어디서든 송금을 합니다. 해외 송금도 가능하고요. 결제도 너무 심리스합니다. 국내든 해외든 아무런 불편함 없이 결제를 하죠. 또 이런 결제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서비스가 운영될 때 뒷단에서 어떤 기술들이 동작하는지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디지털 자산이라고 해서 이 익숙한 금융의 경험이 달라질 이유가 있을까요? 사용자는 그저 보내면 송금되고 결제하면 승인되는 익숙한 금융이어야 합니다. 이 익숙한 금융의 시작, 그 시작은 바로 자산의 토큰화입니다. 포인트가 됐든 예금이 됐든 RW가 됐든 먼저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되고 발행되어야 온체인상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DSRB 포털에서는 자산의 유형과 정책을 설정하고 몇 번의 클릭만으로 토큰을 발행하실 수 있습니다. 발행된 이후 보시는 것처럼 총 발행량과 유통 현황을 실시간으로 대시보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토큰화의 핵심은 발행이 끝이 아니라 발행된 이후 보관과 결제, 정산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되어야 하는데요. 그럼 이렇게 발행된 자산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 DSRB 포털에서는 보관과 운영, 사용을 엄격하게 분리하여 관리합니다. 먼저 발행된 자산은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커스터디 인프라에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그 다음 실제 비즈니스에 필요한 자금은 운영 목적에 맞게 여러 운영 지갑으로 분리되어 보관됩니다. 금융사는 이 구조를 통해 자금을 용도별로 통제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지갑은 사용자의 지갑과 연결되어 사용자가 앱 안에서 자산을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을 다루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바로 신뢰할 수 있는 보관과 통제 구조에 있습니다. 그럼 결제 이후에 정산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흐름을 보겠습니다. 온체인에서는 정산의 즉시성이 매우 중요한 가치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정산의 요청, 입금 대기, 토큰 전송, 전송의 완료까지 이 모든 단계별로 실시간으로 확인되고 관리됩니다. 기존 전통 금융에서는 보이지 않던 정산 과정이 눈에 보이는 데이터가 돼서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온체인 금융의 운영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자산을 누가 어떤 권한으로 이동시킬 수 있을까요? DSRB 포털에서는 사전 정의된 디지털 요건에 맞춰 안전하게 승인 절차에 의하여 자금 이동이 실행됩니다. 즉, 누가 자금을 이동을 신청했고 누가 검토했고 누가 최종 승인했는지 명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이 구조를 통해 금융회사는 이미 가지고 계신 책임 구조와 내부 통제와 동일하게 디지털 자산도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발행, 정산, 보관, 내부 통제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사용자에게는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저희 DSRB 와스 지갑 인프라는 금융사 앱 안에 내장되는 지갑 인프라입니다. 사용자는 복잡한 니모닉을 별도로 보관할 필요도 없이 생체 인증만으로 간편하게 로그인하고 자산을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스마트 컨트랙트, 그 다음에 MPC의 서명 구조, 그 다음에 더 탁월한 서명 알고리즘까지 정해져
별도의 서명이라는 행위 없이도 오프라인 카드 결제와 정기 결제까지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은 DSR 와스가 이미 금융 앱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처럼 지갑을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편의성은 높고 보안은 강력합니다. 이런 익숙한 사용자 경험이 가능한 이유, 저희 와스의 아키텍처에 있습니다. 이 복잡한 지갑 인프라를 금융회사는 직접 구축하시지 않아도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SDK만으로 지갑 인프라를 충분히 구현해 내실 수 있고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는 그냥 익숙한 앱을 저희가 완벽하게 재현해서 드릴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전통 금융에서는 유효 자금을 단기 국채나 MMF로 운용합니다. 저희 DSR 포털에서도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커스터디된 자산을 스테이킹에 위임하여 추가 수익의 기회까지 창출하실 수 있습니다. 온체인 금융 비즈니스는 블록체인의 새로운 기술을 그저 도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금융의 언어와 운영 방식으로 더 안전하게 연결하는 일입니다. DSR의 가치는 블록체인 기술을 제공하는 거에 그쳐 있지 않습니다. 금융사가 디지털 자산 비즈니스를 더 실제 워킹하는 비즈니스로 구현해낼 수 있도록 온보딩부터 시스템 구축, 그 다음에 시장 대응까지 저희가 함께하는 운영 파트너입니다. DSR 포탈에 가지고 있는 토크나이제이션, 커스터디, 페이먼트, 와스, 그리고 스테이킹 서비스까지 이 모든 서비스가 하나의 흐름 안에서 연결되는 운영 체제입니다. 각 모듈은 개별적으로도 강력한 제품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동작할 때 금융회사가 구현하고 싶은 디지털 비즈니스를 더 완성도 높게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네, 저희 DSRV 블록체인 잘하는 회사가 맞습니다. 나아가 금융회사가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 위에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미래 금융을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입니다. 금융회사는 지금처럼 신뢰와 성장이라는 본질에 집중해 주십시오. 저희 DSR 포털이 그 견고한 기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서 두 가지 장면을 보였습니다. 아프리카의 국민들이 온체인 위로 온보딩하는 모습, 그리고 한국의 금융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온체인 위로 온보딩할 수 있을지. 제가 아까 블록체인을 인터넷망을 금융망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제 아프리카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에 있는 양쪽의 경제 참여자들이 온체인 위로 올라온 그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넷플릭스 떠올렸거든요. 넷플릭스. 전 세계 어디에서 만들어진 컨텐츠든지 자유롭게 올리고 감상할 수 있고, 그렇죠? 한국에 굉장히 뛰어난 창작자가 만든 컨텐츠가 갑자기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글로벌 스타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금융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죠. 하나의 앱 안에서 주식, 채권, 스테이블 코인, RWA, 크립토 자산까지 자유롭게 선택하고 투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금의 수요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K-팝, IP, 두바이의 부동산, 마다가스카르의 농부의 이 농작물 프로젝트까지 모든 자산을 온체인 위에서 토큰화된 형태로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온체인 위에서 모든 가치가 토큰화되어서 올라갔어. 금융의 거래 비용과 마찰 비용이 극도로 줄어들었어. 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글로벌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한 곳에서 가장 희박한 곳, 그 돈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주식 채권 투자할 때는 별다른 의심이 없을 겁니다. 아프리카의 RWA 펀드 믿고 투자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풀고 있는 문제는 이 문제인데요. 이미 코인베이스나 로빈훗은 주식, 채권, 크립토 자산, 스테이블 코인, RWA 이 모든 자산들을 하나의 앱 안에서 거래를 시켜주는 슈퍼앱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슈퍼앱을 쓸 수 있는 투자자들 많게 봐도 아마 선진국의 풀리 뱅크드 된 20억 명의 인구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웹3 네오뱅크의 비전은 나머지 언뱅크드, 언더뱅크드 금융의 혜택을 충분히 보고 있지 못한 40억이 넘는 인구들까지 향해 있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고 그렇다면은 저희가 만들고 있는 이 서비스들이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마다가스카르 농부에게 저희가 디지털 아이디어 월렛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분은 신원이 없으셨습니다. 신용 데이터도 없으셨죠. 근데 이제 디지털 아이디 카드로 NFC를 통해서 신원을 인증하고 지문 인증을 하셨습니다. KYC를 합니다. 본인임을 인증하셨어요. 이분은 아직 한 번도 금융 활동을 해보지 않으셨거든요. 아직 신용 점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6명을 모으셨습니다. 6명이 우리 같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신용이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6명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결성했습니다. 재밌는 사실 하나 말씀드리자면 마다가스카르의 최대 수출품 뭔지 아세요? 바닐라거든요. 바닐라빈. 저희가 아이스크림에 넣는 바닐라. 많을 때는 전 세계 바닐라 수출량의 80%까지 마다가스카르에서 수출이 됩니다. 굉장히 품질이 좋다고 하네요. 자, 이제 이 프로젝트 정보. 바닐라 농사를 지을 거야. 바닐라 농사를 지어서 돈을 벌어서 갚을게 라고 하는데 돈이 $1,000가 된대요. 이분들 1인당 GDP가 1년에 530불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근데 나는 이 돈을 이렇게 씨앗 사고 농기계 사고 이렇게 쓸 거야 라고 하면은 블록체인이 정말 좋은 게 뭐냐면은 이 사용처들을 스마트 컨트랙트로 코딩을 해서 심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 돈을 정말 이 용처에 쓰는지 트래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용도대로 잘 쓰면은 이 데이터를 다시 신용 데이터로 쌓을 수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 1,000불을 연금리 12%로 빌리겠다라고 신청을 하셨네요. 크레딧, KYC, 자, 대출 신청이 마쳐졌습니다. 웹3 네오뱅크 플랫폼에서 아까 보셨던 넷플릭스와 같은 그런 플랫폼입니다.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분들 아이디가 저희가 만들어 드렸지만 마다가스카르 정부와 함께한 프로젝트거든요. 믿고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자, 투자자 입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처럼 유동성이 풍부한 국가에 이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앱 안에서 수많은 프로젝트, 수많은 자산들을 검토하고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주식, 코인이 아니라 바닐라, RWA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네요. 금융 상품 정보를 확인하고 믿을만 하네 라고 생각을 하고 1년 후에 12% 이자를 받는 이 상품에 투자를 하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투자 과정은 어떨까요? 복잡한 환전 절차, 은행에 가서 외환송금, USDC로 지구 반대편으로 이메일을 보내듯이 돈이 순식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분은 다양한 투자처 중에 정말 자금이 가장 필요한 이 마다가스카르에 자금을 투입함으로써 긍정적 임팩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분은 2개 나라의 세계 프로젝트에 투자하셨고요. 전 세계 262명의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셨습니다. 이게 저희가 꿈꾸는 미래금융 웹3 네오뱅크의 비전입니다. 자, 다시 마다가스카르 농부에게로 와보겠습니다. 이분 1,000불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 이분 입장에서는 큰 돈이 생기셨거든요. 이 돈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씨앗도 사고 농자재도 사고 파종을 해서 잘 길러서 수확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닐라 굉장히 비싼 작물이거든요. 수출업자에게 잘 납품을 했고요.
농사가 굉장히 잘 되셨습니다. 1,000불을 투입해서 10,000불을 버셨네요.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1,120불을 갚았습니다. 순식간에 스테이블 코인 통해서 지구 반대편으로 상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상환을 이루고 났더니 이 데이터는 다시 이분의 신용 점수가 상승을 했네요. 그리고 대출 한도도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갔던 마다가스카르, 정말 미래를 꿈꾸기 어려운 그런 땅이었습니다. 금융, 대출 생각하기 어려웠거든요. 이분이 이제 큰 돈을 버셨네요. 자, USDC로 이더리움을 구매해서 DSRB의 스테이킹을 맡기셨습니다. 저희의 고객이 되셨습니다. 또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이 USDC를 가지고 토큰화된 주식, 토큰화됐기 때문에 전 지구 어디에서든 24시간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 주식을 사기로 마음을 먹으셨네요. 마다가스카르 농부가 이 대출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테슬라 주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는 현지에서 활동도 생활도 하셔야 되잖아요. 마다가스카르에 아까 말씀드렸던 아리아리로 바꿔서 의식주를 해결하실 겁니다. 저는 이 상상만 해도 너무 가슴이 뛰는데요. 마다가스카르 농부가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대출을 실행해서 사업을 열심히 벌여서 돈을 벌고 그걸 가지고 다시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들어와서 투자자가 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제가 얼마 전에 블랙락의 CEO 레리 핑크입니다. 레리 핑크와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만나서 대담을 하는 영상을 봤거든요. 레리 핑크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블록체인에 대해서 정말 부정적이었는데 코로나 시기를 거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자산의 토큰화, 자산의 토큰화는 금융의 마찰 비용과 거래 비용을 줄이고 모든 금융을 편하고 쉽게 만들어서 금융의 민주화를 이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금융의 민주화 너무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저희도 사실 같은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것을 전 지구적인 스케일로 꿈꾸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금융의 혜택이 가서 닿지 못했던 언뱅크드 지역의 금융의 혜택을 인터넷만 연결되면 전 지구 어디에서건 자유롭게 접근해서 자산과 유동성을 끌어다 쓸 수 있고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 저희가 꿈꾸는 웹3 네오뱅크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지구상의 83억 명의 인구가 이 서비스를 쓰게 되면 저희 여정 끝나는 것일까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코인베이스, 비자, 구글 이런 글로벌 빅테크들이 AI 에이전트가 다음 세대의 새로운 경제 주체가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웹3 네오뱅크를 AI 에이전트들이 함께 쓰는 미래, 그 미래에 대해서 사이오닉 AI의 고석현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이오닉 AI라는 회사의 대표 고석현입니다. 오늘 DSRV 쇼케이스라는 이런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을 뵙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우선 먼저 저희 회사를 좀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사이오닉 AI라는 회사이고요. 저희는 기업용 에이전트 플랫폼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주 고객사는 국내 같은 경우는 국책은행, 제조 대기업, 이런 방위산업까지 포함해서 여러 폐쇄망이나 보안성이 중요한 회사들도 많이 있고요. 현재는 일본, 태국, 태국의 국가기관 이런 글로벌 APEC을 중심으로 한 기관들에서도 저희 플랫폼을 사용하시거나 사이오닉이 개발한 모델을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로 볼 때 저희의 플랫폼에서 약 수만에서 수십만 개의 에이전트가 실제로 동작을 하고 있고 여러 산업에서 이런 것들을 쓰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기술의 발전을 넘어서 우리의 어떤 경제 시스템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꿀 거대한 변화, 경제 주체 그 자체로서의 AI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태까지 저희는 AI라는 대상을 어떻게 보면 챗봇,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어떤 대상으로 보고
이걸 단순히 무언가를 물어보고 답변을 듣는 이런 대상으로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현대에서는 이 AI 자체의 성능이 굉장히 올라가면서 우리의 손과 발이로 직접 행동하는 경제 주체로서의 어떤 대상으로서 발전하는 굉장히 초입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뭐 AI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조언자였다면 이제는 거대한 LLM을 가지고 스스로 도구를 삼아서 다른 도구와 다른 AI와 심지어는 다른 에이전트를 불러서 사용하는 거대한 에이전트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AI 에이전트는 사실 사용자가 목표만 던져주면 어떤 것들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그 주체로서를 이야기합니다. 즉 인간을 대신해서 직접 어떤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그 도구로서의 엄청난 가치와 가능성이 현 시점에 있는 큰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사람을 돕는 것이나 사람의 어떤 생산성 올리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서 경제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어떤 대리인으로 사용되고 있고 발전하고 있는 것이죠. 바야흐로 AI가 어떤 노동력의 한 축 자체를 담당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AI 에이전트가 이 경제 생태계에서 완벽하게 동작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인류는 역사상에서 어떤 답을 찾았습니다.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을 주장한 이후에 우린 사회에서 전문화된 영역의 분업과 협업을 통해서 엄청난 경제적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기업 간, 국가 간, 뭐 사실 큰 개념이 아니라도 기업 간의 어떤 단체,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모델만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한 지식들을 통해서 더 전문적인 분업을 가지고 그 전문적인 분야를 나눠 수행함으로써 엄청난 경제적 이득과 발전을 이뤄낸 것이죠. AI 에이전트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거대한 AI 하나가 모든 것을 잘하는 시대는 모두가 올 것이다 주장을 실제로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코딩의 어떤 특화된 에이전트, 법률 검토에 특화된 에이전트, 마케팅 이런 각자의 전문성을 가진 에이전트가 협업할 때 엄청난 세상. 그래서 혹자는 여러 에이전트가 그리는 사회가 결국 AGI, 범용 인공지능으로 가는 거의 길이 아닌가 이런 전망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에이전트 간의 연결이 결국 가치로 창출되려면 어떤 인프라가 가장 중요할까요? GPU, 뭐 당연히 중요하겠죠. 이런 컴퓨팅 자원 당연히 중요하지만 경제 주체의 관점에서는 결제, 그리고 스스로서 어떤 인증하고 인가를 받고 실제 금액을 소환할 수 있고 지갑을 만드는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저희 사이오닉 EA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필드의 최전방에서 많이 느끼게 되어 있고 저희 DSRV와 함께 선도적으로 이런 것들 제안하고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AI 아키텍처를 그릴 때 AI 에이전트들은 데이터를 통해서 자동으로 어떤 학습을 하고 지식을 배우게 되고 단순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아닌 최근에 하네스 엔지니어링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결국 AI에게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걸 정확히 골라주며 실제 결제나 인증 인가 같은 보안성까지 주입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오닉 AI 같은 경우 이런 데이터에 대한 자동 처리, 레그라는 어떤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AI의 거짓말을 하지 않은 환각성을 줄이는 것들, 그리고 기업이 어떤 기업 레벨을 관리하기 위한 어드민 기능을 통해서 기업이 생산형 AI를 쉽고 빠르게 도입할 수 있도록 가속하는 플랫폼입니다. 이런 건 저희는 글로벌 규모로 하고 있고 지금도 수십만 개 에이전트가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주요 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에이전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우리의 경제 생태계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어떤 경제 생태계가 B2B, B2C 이런 단순한 구분이었다면 앞으로는 A2A, 에이전트와 에이전트 간의 경제가 도래할 것입니다. 어떤 나만의 스케줄을 관리하는 여행 비서가 개인 에이전트가요. 항공권을 1초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씩 검색하고 호텔 예약, 어떤 내가 여행 코스 이런 것들을 수많은 에이전트와 수많은 시스템과 수백 번, 수천 번씩 1초마다요. 가격을 협상하고 고르면서 최적의 조건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스크린 타임은 극적으로 줄어들고 백그라운드에서 어떤 에이전트 간의 어떤 거대한 경제 네트워크가 당연히 지불도 포함되겠죠. 기계들의 경제, 머신 이코노미가 성립할 것입니다. 에이전트가 주도하는 거래에서는 거래 양상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도 카드 결제를 오늘 10번 이상 사용하신 분이 계실까요? 저는 오늘 한 번 사용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에이전트는 다릅니다. 초당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그리고 이걸 사람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수억,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에이전트가 계속 처리할 것입니다.
이걸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으로 충분히 잘 처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어떤 리서치한 에이전트가 뉴스 정보를 가지고 분석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뉴스 정보는 얼마일까요? 제 생각엔 0.0001달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초고빈도 초소액 결제가 너무나 일상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글로벌 국경 없는 전 세계를 타겟하는 거죠. 에이전트 스스로가 가치를 창출하고 그 가치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정산되고 비딩되는, 그러니까 이른바 에이전트 GDP라는 개념 자체가 탄생하고 사회의 룰로 가져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 대단한 생태계가 현실되기 위해서는 사실 해결해야 할 치명적인 그리고 너무 중요한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수많은 에이전트들이, 사람보다 많은 에이전트들이 서로 어떻게 신뢰하며 서로 어떻게 거래하며 어떻게 돈을 주고받을 것인가, 이건 너무 자명한 문제인 거죠. 예를 들어 제 에이전트가 다른 에이전트에게 작업을 의뢰했습니다. 그들만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인님, 저를 불러서 공인인증서를 누르고 OTP를 넣고 카드번호 입력하고 이 결제를 한 1000개 정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용과 개입을 전제로 한 기존의 시스템은 에이전트 경제를 발목을 잡는 거대한 병목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에이전트 생태계가 완벽하게 동작하기 위해서는 에이전트와는 새로운 신원, 지갑, 그리고 그걸 수반하는 결제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어떤 금융 시스템에서는 이 에이전트 요구사항을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에이전트가 요구하는 어떤 초고빈도, 초소액 결제를 처리하길래 기존의 금융망 수수료가 너무 비싸고 속도에 대한 것도 국가를 떠나면 며칠씩 걸릴 정도로 늦습니다.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무엇일까요? 사실 저희는 합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웹3와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입니다. 블록체인의 어떤 스마트 컨트랙만이 에이전트만의 굉장히 빠르고 투명하며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정산을 가능케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 사이오닉 AI와 DSRV가 미래를 함께하는 협업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AI 에이전트가 정말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인프라가 되기 위해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동작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것을 DSRV의 김준규 CTO님에게 설명 부탁드리며 여기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AI를 위한 웹3 금융 발표를 맡은 김준규입니다. AI는 이제 단순한 도구의 영역을 넘어 스스로가 업무를 수행하고 가치를 만들어내는 경제 주체로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거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 두 번째, 가치를 저장하고 전송할 수 있는 그 매개체, 계좌를 가질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계약을 이행할 의지가 있고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신뢰 체계를 가질 수 있는가입니다. AI 에이전트의 경우는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하지만 가치를 저장하고 전송하며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신뢰 체계를 제공하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답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을 선점하는 사업자가 앞으로 다가올 AI 경제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앞서 고석현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AI 경제의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수점 단위의 결제, 마이크로 페이먼트가 지원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AI 에이전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이 모든 것들을 인증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인간의 개입 없이 자동화된 환경이 필요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블록체인에서는 관련된 연구들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8004를 통해서 에이전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고 8126을 통해서 인증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X402 프로토콜을 통해서 에이전트의 결제를 구현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이야말로 앞으로 다가올 AI 경제의 최적의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경제 시스템을 블록체인 위에서 구현하게 되면 글로벌 스케일에 그리고 대량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자면 AI 에이전트는 블록체인 정보를 조회를 해서 본인이 협업하기 위한 에이전트를 탐색하게 됩니다. 탐색된 에이전트들과 계약 관계를 맺고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정산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산된 내역들은 블록체인 위에 지속적으로 누적됨으로써 신용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DSRB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블록체인 위에서 통합하고 24시간 멈추지 않는 신뢰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AI 경제의 금융 인프라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이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본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구글과 코인베이스의 경우 AP2, X402 프로토콜과 같은 표준들을 빠르게 만들어 나가고 있고 해당 생태계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프의 경우는 에이전트 간의 초고빈도 결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레이어 1 체인을 런칭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될 점은 비자와 마스터카드와 같이 기존 결제 시장의 강자들이 본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AR 경제라는 개념이 더 이상 가설이 아닌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 실행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장 크기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현재 약 10만 개의 에이전트들이 동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7년에는 현재 인구와 비슷한 약 80억 개, 그리고 2028년에는 1000억 개로 추산합니다. 경제 주체 수가 금융시장의 규모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는 현재 80억 명을 위한 금융 시스템을 1000억 명을 위한 시스템으로 확장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즉, AI 경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10배가 넘는 시장을 미리 준비하고 선점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위에서 금융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먼저 기술의 난이도가 생각보다 높고 다양한 표준과 제품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DSRB는 이와 관련된 표준과 제품들을 내재화하고 수직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먼저 402와 원래 시스템을 통합하여 에이전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8004 표준을 준수하는 에이전트 레지스트리를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제품들을 에이전트 네트워크라는 플랫폼으로 통합함으로써 기업과 개인을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저희 제품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제품은 뒤쪽에 별도로 마련된 데모 부스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이전트 레지스트리가 준비가 되어 있고 저희가 구현하고 있는 월렛과 페이먼트 시스템을 통합하여 에이전트 간에 인간의 간섭이 없는, 개입이 없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폴리시 기능입니다. 현재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기능으로서 에이전트가 기관의 통제하에 움직이고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만드는 기능입니다. 에이전트가 다른 에이전트를 고용하고 그들과 협업하기 위해서는 먼저 탐색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탐색하는 과정은 저희 에이전트 레지스트리에서 가능합니다. 에이전트 레지스트리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에이전트들의 정보들을 블록체인 위에 통합시키고 이들로부터 평판 정보를 추출하여 에이전트들이 본인이 협업하기 최적화된 에이전트들을 골라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과정을 거쳤다면 에이전트들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지불하는 과정은 결제와 정산으로 수행됩니다. X402 그리고 페이먼트 원래 시스템을 통합하여 구현하였으며 이 시스템을 위하여 에이전트는 인간의 개입 없이 서로 자유롭게 결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결제가 완료되었다면 그리고 결제 정보들은 블록체인 위에 지속적으로 누적되게 됩니다. 누적된 정보는 에이전트의 평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는 기관의 수요에 맞춰 추가적 2차 가공을 하여 신용 정보, 신뢰 정보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DSRB에서 앞으로 다가올 AI 경제를 위해 어떤 제품을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AI 경제라는 것이 아직은 너무나 먼 미래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년 전 챗GPT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크고 빠르게 변화시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AI 경제 또한 동행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서 DSRB는 최고의 제품으로 미래 금융 인프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귀한 인사이트 나눠주신 연사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 약 20분간 커피 브레이크 및 네트워킹 시간을 갖겠습니다. 행사장 뒤편 포이어 공간에 커피와 다과가 준비되어 있사오니 편안하게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방금 들으신 내용을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도록 시연 부스도 함께 마련해 두었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연사분들과 DSRB 팀 모두 로비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시거나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업계 리더분들과 생각을 나누시는 시간으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20분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